안녕하세요. 루브릭 윤. 루브릭 윤 너무 마음에 들어. 국어교사 윤재입니다. 루브릭 허락은 받고 붙이는 수식이에요? 루브릭 허락 중요하지 않아. 내가 루브릭 윤이 되고 싶어. 루브릭 요정 윤재입니다. 어머. 저는 겸손하게. 헛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차마 나오지 않아서 그냥 루브릭 꿈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루브릭 꿈나무. 이름은 말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루브릭 꿈나무 김영입니다. 네. 저희가 전편에서 루브릭을 짤 때, 채점 기준표를 짤 때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저희가 왜 이렇게 루브릭 채점 기준표 하는지, 도대체 이 채점 기준표를 쓰면 뭐가 좋은지 좀 간단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영희님은 채점 기준표를 쓰기 전과 후 뭐가 달라지셨나요? 저는 그 채점 기준표를 쓰기 전과 후 비교를 하기 전에 채점 기준표가 대체 뭔가 맞아. 에 대한 상을 좀 명확히 그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리고 있는 게 채점 기준표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한번 채점 기준표 정의에 대해 루브릭 윤 선생님과 함께 알고 보니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점 기준표가 뭔지는 되게 어렵지만, 왜냐면 카메라를 너무 집어삼키듯이 바라보는. 그럼요. 저도 아이돌 윤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루브릭 아이돌 괜찮은데? 어이구 이런. 그럼 채점 기준표가 아닌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채점 기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히 더 상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좀 채점 기준표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평정척도라는 것이거든요. 평정척도의 질문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김영희는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매우 10점 만점에 11점. 예를 들면 척도를 얘기할 때 매우 많이, 보통, 적게, 매우 적게 이렇게 그것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서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매우 많이라고 체크한다고 해서 매우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평정 척도는 이제 채점 기준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러면 되나요? 온몸이 짜릿짜릿하게 좋다 이렇게 하면. 그게 차라리 더 구체적인데, 근데 그것도 너무 주관적이라서, 도대체, 그러면 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온몸이 짜릿짜릿하게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조금 더 이거를,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좋다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김영희는 김영희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게 좋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좀 눈에 보이게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채점 기준표다. 그래서 평정 척도는 채점 기준표가 아닌 이유는 매우 많이라고 한다면 매우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정 척도는 채점 기준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저희가 채점 기준표라고 잘못 알고 있는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했었던 걸 발표하기 수행평가다라고 하면 청중과 눈을 맞추었는가, 목소리의 크기는 적절한가, 또 뭐가 있을까요? 몸짓은 자연스러웠는가, 이렇게 여러 개를 주고 저 중에 2개 만족함,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체크리스트는 채점 기준표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채점 기준표가 아닌데 그럼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이 평정 척도와 체크리스트가 또 유용하게 쓰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체크리스트는 학생들이 수행평가, 수행 과제를 맨 마지막에 내야 할 때 좀 유용하게 주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기 전에 들여쓰기는 했는가? 띄어쓰기는 맨 마지막으로 점검했는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꼭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항목을 주니까 그때는 또 학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를 활용하시되 때에 따라서 평정 척도와 채점 기준표를 체크리스트를 아주 유용하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제오 루브릭 아이돌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 학기 초에 내는 평가 계획표에 딱 나와 있는 양식으로 체크리스트를 표현하자면 이거죠. 조건을 한 8개 정도 줘요. 1번부터 8번까지 주고 그 하단에 8개 만족하면 10점. 맞아요. 7개부터 6개부터 7개 만족하면 9점.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아니 루브릭이라고 알고 있는 채점 기준표라고 알고 있는 것을 잘못 활용한 사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채점이 쉬워요. 맞아요. 그냥 개수 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채점이 쉬운데 그렇게 쓰면 문제가 사실 이제 교사가 어떤 조건을 5가지 줬을 때 5가지가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게 중요한 물음이고 어떤 거는 또 그렇지 않은 물음인데 동일하게 5개, 4개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점 기준표 루브릭은 학생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맞아요. 어느 위치에 나의 능력이 서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에 도움을 줘야 채점 기준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채점 기준표의 정의를 세워보고 빼야 되는 것을 빼낸 후에 그렇다면 이걸 해보니까 왜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요정님께서는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일단 저는 평가 요소를 고를 때 되게 공부가 돼요. 그냥 평가 요소를 고르는 과정에서 내가 이 수행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걸 보고 싶은 것이구나 라는 게 되게 분명해지는 거. 내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 그런 초점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평가하고 났을 때 교사가 그래도 덜 찜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글쓰기 평가 같은 거 하면 딱 읽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만점. 무릎을 치게 했나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잘 안 읽혀 이러면은 좀 감점하고 이랬는데 이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채점을 하니까 뭐가 좋냐면 내 취향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내가 제시한 기준에 도달했어. 그러면 점수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설령 되게 좋아하는 취향의 글이라 하더라도 이게 내가 목표로 한 그 목표치, 도달이 아니라면 또 그거에 적절하게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도 점수를 주고 나면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찜찜함을 좀 덜 수도 있고요. 또 학생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이것을 수시로 쓰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재호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국어과다 보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인지라 애들이 쓴 글을 읽을 때 내가 지향하는 가치, 뭐 연대라거나 이런 것과 합치된 애들 걸 보면 되게 반갑고 그게 아닌 것 같은 반대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차가워지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애들한테 그 가르쳐야 하는 건 물론 가치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교육과정에 실린 성취 기준에 달성하기, 가치가 중요하다는 게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성취 기준에 쓰여 있는 내용이 저희가 또 국어과니까 언어를 활용한 도구교과니까 특정한 가치를 담을 것으로 나가지 않고 이거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법을 신장시키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채점 기준표를 만들면서 내가 애들한테 관찰해야 되는 것이 뭔가를 되게 면밀하게 따지게 된 게 가장 큰 수학이에요. 그 전에는 저랑 같은 지향을 가진 아이 것을 보면 너무 반가워서 달려들고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추구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글을 쓰고 옹호한 애들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이 아이의 결과물에 채점을 할 때 이걸 어떤 언어로 정리를 해야 이 성취 기준 안에서 얘를 설명할 수 있겠다. 얘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아니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의 과정을 따져서 우리가 개입해야 되겠다라는 게 되게 명징해져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만 더 붙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송파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올 때 내비게이션을 맞추고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제가 길을 좀 잘못 들어도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영희님이랑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쉽네요. 채점 기준표는
좀 길을 잃었어야 하나요? 저의 동무대가 될 수 있었는데. 채점 기준표는 학생들에게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채점 기준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겨볼까요? 요정님의 설명에 감탄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채점 기준표 열심히 만드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